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공사비가 치솟자 중견 건설사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지인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매출이 정체된 반면에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비상등이 켜지자 단기 차입을 늘리면서 부채 비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 대통령이 두코바니 성공 시 한국과 태물린 원전도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추가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본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태물린 원전 또한 한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딥페이크 처벌이 강화됩니다. 강요시에는 징역 5년 이상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BM도 피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이 더 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BNP 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최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을 펼치면서 잇따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들이 최근 달라지고 있는 AI 메모리 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반쪽짜리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AI 거품이 빠지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전략을 짜야겠지만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공급 과잉이 올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들을 면밀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역시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챙겨봐야 할 매크로 변수들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마음 놓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한양행이 랭킹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7.4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부각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7%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2차 로드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관련주들 오늘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인데요. 역시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위장관 출혈 치료에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 17% 주저리수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롭십자 웰빙인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단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태반 주사제가 중국 승인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가 탄력들을 이어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7% 상승하면서 13,72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싹입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한 뉴스도 저희가 앞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경찰이 내년에 예상액을 증액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딥페이크 관련
관련주, 보안 관련주들까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을 통해서 시장에 관심 가는 종목군들 같이 체크해 보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전략들을 잡아보면서 오후장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앞두고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면서 월요일 시장도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가 탄력이 역시나 금요일이라 그런지 살짝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좀 본부장님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도 그러게요. 네.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따라 올라가야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완충작용을 좀 할 수 있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질 때 더 아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돌파해 줘야 하는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어떤 이 악성 매물, 그러니까 상단 매물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면에 제가 코스피 차트의 주봉을 지금 켜놓고 있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봉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주봉상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양봉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이평 매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2,6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되는 것과 2,600포인트 밑에서 마감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2,600포인트 위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오후장 지금 장 마감이 되면서 지금 2,600포인트 밑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지금 주봉이 형성이 되기 직전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도 굉장히 복잡하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길이 멀긴 멀죠. 그래서 지금 746포인트 혹은 이제 75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포인트 다음 주까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은데 지금 문제는 코스피입니다. 왜 뭐가 문제냐?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맞아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했음에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보면 성에 안 차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러다가 또 마이너스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번 저는 봐주자. 한번 좀 네. 지켜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BOJ.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만기. 일단 BOJ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사실 미국 시장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상황에서 맞이하는 거라서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이벤트들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공은 이번 주 오늘보다도 다음 주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네.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에 그래도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서 2,600선이 좀 중요했는데 사실 2,600선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게 이 상태로 또 마감이 된다면은 다음 주에 있을 시장도 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지수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2,650선 공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본부장님이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본부장이
오늘 그래도 섹터 단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솔직히 한 2가지 정도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섹터군들 중에서 이사님께서는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섹터군들도 오늘 있으셨을까요? 일단 가장 원픽 섹터는 OLED인데 원픽은 처음부터 좀 이야기하기는 네. 좀 그렇고요. 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또다시 제약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맞아요.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유한양행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추가적으로 네. 상승을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왜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의 머릿속에 매매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미국의 기술주가 올랐으니까 반도체인가요? 반도체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장 시작하고 30분쯤부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네, 뭔가 이상했다라는 건 아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 현물 증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라는 거. 만약에 그 순간에 현물 어떤 수급에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였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늘을 반도체 저점이라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좀 세웠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수급 싸움에서 제약바이오 혹은 어제도 강했던 기업이 오늘도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이 지금 제약바이오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일단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빅딜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또 여기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오스코텍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쪽은 지금 쫓아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파이프라인 혹은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를 어떤 이벤트적 변수가 워낙에 많은 상황. 그러면 이러한 변수가 적은 쪽이 어디냐? 결국엔 미국의 생물보안법 혹은 11월 달에 있을 대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슨도 그렇고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의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건 첫 번째 중국을 제재하겠다. 이게 공통이고 두 번째 미국 내에 지금 팔리고 있는 굉장히 높은 약값을 잡겠다라는 공통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종목을 봐야 되죠. 네. 제가 지난주에는 바이넥스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시세가 좀 나면서 좋았어요. 오늘 네. 굉장히 또 붙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하지만 그다음 후발주자로 제가 ST팜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ST팜은 여전히 밸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당연히 탑티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바이넥스가 따라가고 ST팜은 저분자 화학 물질을 올해 처음으로 북미 시장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동안의 저분자 화학 물질은 중국이 보통 미국 쪽으로 납품을 했는데 ST팜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 당연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ST팜도 실제로 성과를 보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면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미 대선을 참가했었을 때는 ST팜을 꼭 한번 보셔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보면 사실 실적 잘 나왔는데 아직 오르지 못한 기업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M&A 합병이라든지 대내 변수가 있다 보니까 본업의 성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아직까지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고 오늘도 그렇게까지 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라기보다는 관심권역에 넣어두고 보셔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셀트리온 그룹주만 그런 게 아니라 한미그룹주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한미도 지금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올해 하반기에 성과를 좋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만당뇨 임상 쪽에서 가장 스케줄이 앞서 있는 기업이 한미그룹인데 이쪽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약바이오 대장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치고 갔고 그 뒤를 따르는 한미약품 셀트리온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는 이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2분기에 이 코너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 보령이
드디어 이제 오늘 시세가 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네. 치료제를 이제 만드는데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고혈압을 만드는 원료를 전 세계에서 누가 만드느냐? 보령의 자회사 딱 한 군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독점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보령과 같은 기업들은 지금의 위치도 정말 나쁘지 않다. 오늘 뭐 13%대 두 자릿수의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특성하면 뭐죠?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것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오스코테, 유한양의 이들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보령과 같은 기업도 있다는 의견으로 한번 제약바이오도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종목에 관한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왕 수급이 들어온 이상 우리가 또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바이넥스 다음 타자가 또 ST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해주셨고 한미그룹주, 셀트리온그룹주 역시나 뭐 지배구조에 관한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 관한 기대감들도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나의 그래도 원픽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이건 사실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성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좀 있다 하시면 네.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없다면 저는 그래도 빠르게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는 보령이 오늘 보령, 거래량을 맞아요. 이제 정말 네.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좋았어요. 움직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쪽을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미그룹주와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들도 움직일 때 가끔 화끈하게 움직이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령과 같은 기업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시면서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섹터를 좀 파헤치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봤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이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도 언급을 같이 해드렸는데 혹시 그 종목군들 중에는 이사님께서 관심이 가셨던 종목군들 있으셨을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대왕고래 관련한 그런 대왕고래도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주들도 네. 디페이크 많았고, 이슈들도 디페이크도 있었고. 일단은 저는 만약 테마적으로 본다면 이 디페이크 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대장으로 지금 한싹이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싹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한싹이라는 그룹의 한싹이라는 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분위기보다 일단은 디페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그들이 조금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저는 어떠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죠. 그 기업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맞아요. 있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안주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봇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뭐 챗 GPT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때 보안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기업들을 보면 하드웨어 쪽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죠.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소프트웨어 쪽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하드웨어 제품들은 다 받아갑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받아가질 않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기회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어야 열심히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디페이크 사건을 어떤 계기를 삼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조금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동안에 정말 관심을 가졌다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투자자분들도 시선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일단은 유지하셔야 된다. 더욱이 지금 이 디페이크라고 하는 이슈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이지만 지금 글로벌 쪽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테마적으로 보실 거라면 저는 이 디페이크 쪽을 보시는 게 맞고
테마적으로 보신다면 대한고래도 물론 봐야겠지만 대한고래는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쪽은 매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저는 대한고래냐 딥페이크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딥페이크 쪽이 조금은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싹이 대장주로서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자,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알테오젠이 상승을 했는데요. 노바티스가 미국의 린디 SC 기술 빅딜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역시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영권 분쟁에 관해서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이 당분간은 주가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의 흐름 가져갑니다. 7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주들 오늘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 관련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주가 탄력을 줄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약보합 상승하고 있네요. 1.27% 상승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 역시나 있었습니다. ESMO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에서요. 리보세라닙 11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났었던 이슈인데요. 이 이슈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 큰 상승은 아니지만 1.27% 상승하면서 8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개별적인 수주 이슈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2차 계약을 실행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시장에 전해졌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상승해 줬습니다. 한동안 준춤했었던 방산주들이 수출 호재 이슈들이 계속 엮여지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저희와 살펴보셨고요. 오늘 다양한 섹터군들 같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섹터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역시나 경영권 분쟁에 관한 그러한 이슈들도 시장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KKK라고 그렇죠. 해서 K방산, K원전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원전주들은 하락을 하고 방산주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탄력이 막 엄청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현대로템의 지금의 시세를 보면 칭찬 한번 해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참 시각이.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나뉘냐.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사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 과거에 조선사가 어떤 중국의 영업력을 이기기 위해서 마진율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저가 영업을 했던 게 수주 잔고는 앞에서 보면 굉장히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지만 나중에 마진율에 굉장히 큰 어떤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원전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격이라고 하는 코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이 부품사들 그러니까 우진이라든지 우진엔테,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영업 이익률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올바른 어떤 계약 체결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시선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방산과 원전을 두고 비교를 하면 방산 기분 나쁠 겁니다. 우리는 보여준 게 이렇게 많은데 원전은 지금 하겠다 하는 거지만 아직 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방산과 원전이냐라고 선택을 하면 방산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실적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폴란드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수주를 하게 되면 주가도
혹은 그 주가를 받침할 만한 실적도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현대 로템은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좋다 하실 때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셨다가 지금 위치에서 덥석 조금 물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 선호주로 i3 시스템, 그러니까 센서를 만드는 기업 제가 그때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면 구조적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나는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나요? 한국항공 우주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남았나요? 이 기업은 방산도 방산이지만 항공주잖아요. 우주항공이 네. 좀 포함되어 있다 네. 보니까 속도가 아. 더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면 i3 시스템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나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국항공우주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전으로 또 되돌아오면 그럼 원전은 이제 끝난 건가? 맞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불신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하면 SMR, 소형 원전 하나 남아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SMR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전력을 지금 당장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SMR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의 속도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은 SMR부터 챙겨본다면 돌고 돌아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원전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종목을 압축해 본다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은 안 없어지겠죠. 네. 당연히 이제 없어지지 않겠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 외의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같은 경우 한번 잘 되면 정말 잘 풀리지만 안 되면 수년간 또 손가락만 빨고 끝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좀 고려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관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방산 관련주들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긴 호흡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한국항공우주 한번 또 담아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방산 섹터를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i3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도 지켜보시는 흐름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지속성의 여부입니다. 요즘에 워낙 섹터들이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진입을 했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오늘 좀 시장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LIG 넥스원 네. 같은 그런 종목군들 저희가 지금 이 금요일 시장에 마지막으로 또 베팅을 해보아도 이게 괜찮을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방사는 쫓아가면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어려운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몰랐었던 수주가 터져줘야 이제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만하죠. 그러니까 LIG 넥슨의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볼게요. 일단 거의 뭐 1년 동안 뭐 8만 5천 원, 9만 원이었던 주가가 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다들 이 기업에 대해서 혹은 방산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만들어진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밸류업을 좀 강하게 해주려면 정말 강한 수주 모멘텀. 강한 수주 모멘텀이란 폴란드에서 추가로 몇 대 더 구입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폴란드 외 알파 나라에서 새롭게 어떤 이제 수주 잔고가 좀 강하게 쌓이게 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특히나 중동 쪽보다 유럽 쪽으로의 어떤 수주 잔고가 나와야 방산주들은 지금 가장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전히 시끌시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기를 좀 채택을 한 거고, 근데 폴란드 외의 나라 사실은 저도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
여름쯤에는 새로운 나라가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폴란드. 그죠? 네. 계속 폴란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폴란드 외에 정말 새로운 알파 나라가 유럽 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쫓아가도 되지만 그렇기 전에는 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방산주를 이제 테마로 보지 말고 네. 실적으로 보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또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실적적인 부분과 연관된 이슈들이 주가에 탄력을 주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전략을 해보시는 건 유효할 것 같고 다만 원전은 저희가 조금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 이외의 나라가 부각을 받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란드에 관한 거의 기사들이 그렇죠. 지배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게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고려아연을 앞서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고려 아연은 네. 이성웅 이사님이 네, 굉장히 많이 잘 설명을 잘 해주셨기 설명을 때문에 해주셨어요. 저는 네.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조금 할게요. 더 해볼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뉴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뉴스는 노바티스라는 맞아요. 기업이 네. 미국의 이제 린디와 이제 SC의 기술을 체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니 알테오젠에 경쟁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걸 알테오젠에게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해석이 조금 해석이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네.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노바티스가 하고자 하는 제형 안에 그 세밀한 어떤 기술 그 부분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경쟁사가 급부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쟁사 안의 기술도 알테오젠이 결국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기업이 오스코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도 충분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여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 모든 결과가 이제 나오죠. 네, 우리나라 K국장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세런 뉴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담이 됩니다. 맞아요. 이걸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미리 팔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 매매하기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중에 상승을 하면 분할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음봉 캔들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5% 이하의 조정이라면 저는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 이상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고 저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는 이제 멈추는가?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어떤 매매 패턴의 특성상 세런 뉴스가 언제든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붙으셔야 되는 분들은 세런 때문에 조정 나왔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몇 달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종목 선택과 타이밍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세론 뉴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따른 주가의 하방이 너무 열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시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힌트들 오늘 본부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자 그럼 종가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 네. 시점에서 오늘의 종가 베팅 섹터들 들어볼 시간인 것 같아요. 가장 기대가 또 되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어떤 섹터일까요, 본부장님? 저는 OLED를 좀 관심 있게 어, 보자. 네. OLED 아니 오늘 OLED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처음 들어요. 갑작스럽게 네. OLED 이야기를 또 이 사람은 하는가 이 생각할 수 사람은. 있는데 네. 지금 OLED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찬밥 신세냐? 대장주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LG 디스플레이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로서 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못해서, 보니 네.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OLED 하면 LG 디플, LG 디플 하면 여전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종목,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OLED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LED, LCD에서 OLED도 중국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비상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조가 넘는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확장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발주를 내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장비주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알려준 기업이 선익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어요. 바로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 선익 시스템이 이 OLED 산업에는 공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착 공정이 있고 그리고 OLED를 이동시켜주는 이송 장비, 이송 공정이 있는데 증착 장비에서 지금 선익 시스템은 반도체 HBM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거의 한미 반도체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착 쪽에서는 사실은 일본의 캐논도키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이지만 최근에 선익 시스템이 그 기업을 넘어서면서 중국의 BOE에게도 지금 납품 공시를 지금 띄우면서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BOE로도 납품을 하고 있죠. 여기에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경쟁사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투자를 멈추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작년부터 어때요? 계열사들에게 돈 많이 빌렸습니다. 우리 잘해볼 거니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돈 많이 빌렸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하반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 쪽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선익 시스템이 굉장히 좋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착 쪽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송 장비 쪽에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기업을 지금 가지고 나왔고 그 기업 기준으로 보면 아바코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가 베팅이라 그래서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뭐 바로 수익 나냐 이것보다 지금 가격부터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기업이 왜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왔느냐? 조용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OLED와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큰데 약 2021년부터 이쪽이 2차 전지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좀 늦게 투자를 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것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땡겨야 할 때 하필이면 포스코 무너지죠. 에코프로 무너지죠. 인천 쪽엔 전기차 화재 나죠. 그러니 이쪽에서의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는 그렇게 때리면서 2차 전지에 요새 또 좋은 레포트를 내오고 있고 오늘도 심지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잘 버텨주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가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 여기에 지금 OLED 쪽에 만약 수주 공시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송 장비 쪽으로 잡히게 된다면 왜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공장 증설 혹은 이제 확장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증착 장비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 이송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송 장비에 대한 어떤 발주는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바코가 당연히 확정 물량을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 이쪽을 좀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바코가 사업에 욕심이 좀 많아요. 2차 전지 뭐 리튬 쪽도 하지만 또 반도체 관련 사업부도 좀 가지고 있는데 하필 요 두 개가 잘 나갈 땐 좋지만 안 나갈 때 지금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결국 2차 전지도 우리 살아날 거라 기대하고 있고 반도체도 아직 겨울은 조금 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에 OLED 쪽의 수주가 조금 채워지게 된다면 저는 아바코와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지금의 위치에서 한 번 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아바코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OLED 섹터군들에 관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오늘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올라준다면
올라줘야 되죠. 올라준다면 저는 장비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주들 끝단에는 이송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바코와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OLED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여러분들 아이폰일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다수의 어떤 물량을 지금 생산을 해내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아이폰 최근에 많이 안 팔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팔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팔리기 시작을 한 거라서 네. 이 부분은 약 2주 정도 뒤에 봐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OLED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글로벌 OLED 산업 자체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OLED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크게 가져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사님의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하루 걸러서 반영이 됐던 이슈로 인해서 이 비커드 이슈로 인해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도 시원하게 웃음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이런 분석이 과도하게 비관적이었다라는 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반도체 투톱 시원하게 상승세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다 보니까 오늘 진짜 찐 상승불 켜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2,600선에 관한 공방이 좀 치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2,600선 지켜줬을까요? 저와 함께 마감 시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게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49%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급이 좀 빠져가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1%의 상승률 지켜주면서 747포인트에서 마감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업종 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한양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장에서 종가로는 15.86%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또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혈압 관련주로 시장에서 오랜만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들 좀 부각이 됐었고요. 오늘 15% 못 미치는 14.86%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일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6%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CMO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개별적인 확실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인데요. 그래도 6.3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JW 중해제약도 오늘 5% 넘는 상승불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금속 업종들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이 중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풍과 고려, 아연과 같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풍산 같은 종목은 방산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K방산 관련주에 관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KG스틸 역시도 4.5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섹터 단의 하락 업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하락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통신업들 역시나 오늘도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통신업이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요. 오늘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주가의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1,199원의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장에서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의 탄력은 없었습니다. 1.54% 하락을 했고요. LG유플러스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국내 통신 업종들에 관한 하락세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시장이었다라고도 같이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업종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도 5.46% 하락하면서 15,760원에 마감 지었고요. 밸류업 지수에 관한 기대감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섹터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한된 유동성에서 그 돈이 이 시장에서 몰리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주도 일제히 빠졌고요. 특히나 한국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MBK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3.84% 하락하면서 17,260원에 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적인 상승률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지수보다는 더 활짝 웃었기를 바라면서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다. 이제는 이 대장 제약바이오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748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업종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호재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암정복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암 연구 부분에 한국인이 최초로 이끌게 됐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과 함께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있는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까지 갔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룹주들도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거의 20% 가까운 강한 고공행진을 보여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안에는 없지만 오늘 엔젠바이오 역시도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혈액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단 제품을 출시한 것이 그 상승 모멘텀이 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 안에서는 알테오젠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또 보여줬죠. 52주 신고가를 연이틀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시가총액이 무려 19조 원을 돌파를 해서 1등 자리 굳히기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2위와의 격차도 3조 원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주가 상승률 살펴봤더니 벌써 260%가량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모두 다 52주 신고가 랠리 오늘 들어갔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기타 서비스에 있는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를 활용을 해서 단 1초 만에 암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연구물이 개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FN가이드 역시도 벌써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벌써 2연상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야기죠. 창업자 김군호 전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금속인데요. KBR 메탈 같은 경우에는 20% 가깝게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빅컷 수혜가 하루 걸러서 반영이 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됐죠.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 이 전력 수요를 자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게다가 제일 일렉트릭 쪽에서 개별 호재도 내놨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쪽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오늘 오락 문화 쪽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M83 같은 경우에는 무려 9%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만 9월 2일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 단 하루만 제외를 하고 모조리 다 음봉으로 마감을 지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뿐만이 아니라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네요. 뽀로로를 제친 이 핫쇼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성인들도 관람 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빅컷에 관한 호재를 글로벌 증시는 소화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도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아쉬움들 저희가 촘촘한 정보들로 계속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마감 시장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